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국인의 순 매수 종목 살펴보시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특히나 3월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5조 5천억 원 이상 매수한 삼성전자가 있었고요. 오늘 시장 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계 최초로 네온가스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다라고도 밝혀져 있고요. 역시나 그 랠리 뒤를 이어서 중소형단 내에서 한미 반도체 슈퍼 의리란 타이틀까지 얻어가면서 가장 큰 상승폭 보였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역시 삼성전자, 엔비디아 수혜를 받으면서 큰 상승폭 보이면서 4위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의 사자세 현대로템 역시 5위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오랜만에 네이버가 외국인 순매수 탑픽 1위 종목에 이름 위치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역시 오늘 외국인이 장 초반 담아가는 모습 특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까지 오늘 3위에 다시 한번 담아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본사는 삼성그룹즈 내에서 삼성 SGS와 함께 온디바이스 AI, 우리 기판, 그 투자까지 받을 수 있는 삼성전기까지 5의 1은 가져가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네요. 그럼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의 순 매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난주 일주일 동안 기관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엔터저의 상승 그 중심에 있는 하이브는 2위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이 VI가 걸리기도 했었고 증권가에서는 증거금을 10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죠. 제약바이오주 상승의 중심에 있는 삼청단 제약 그리고 대장주 셀테리온까지 함께 담아갔습니다. 에코브로비엠 역시 같이 함께 5위에 담아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네요. 그럼 오늘 오전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는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외국인은 SK하이닉스, 기관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담아가는 모습이고요. 네이버는 오늘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함께 동시 순 매수세까지 보이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에 이어서 오늘은 하락하고 조정받고 있는 금융섹터 내에서 KB금융까지 다시 한번 포착하고 있고요. 대덕전자 역시 오늘 급등하는 모습 속에서 대규모 플립칩을 개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의 순 매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난 일주일 동안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로봇주, 이 신규 종목이죠. 엔젤 로보틱스를 가장 많이 담아갔고요. 네이버 역시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매집해 갔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완성차 업체 현대차도 3위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4위에 포스코홀딩스, 5위에는 이 증권가에서 어닝 쇼크의 우려까지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솔루션 모아가는 모습 체크되고 있네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순 매수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들 중에 어떤 특징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수급 내용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의 수급의 특징, 가장 주요한 특징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은 기관이 항상 양시장을 모두 팔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상승하는 시장 속에서 외국인, 기관, 양시장, 현재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동반 매수세였는데 규모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개인 매도가 양시장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수급에 관련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앞으로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 내에서 인터넷 관련한 플랫폼 기업들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양쪽에서 모두 네이버와 지금 카카오에 대해 매수세,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를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10위권 내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함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조금 더 우리 또 구수분들도 탑픽으로 꼽았던 네이버 쪽이 2.7%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사실 그동안의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면 카카오가 조금 더 선방을 했고요. 네이버는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이런 수급 보면서 접근하는 거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없어질 기업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여전히 잘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약간의 리스크는 조금씩 있어요. 뭐 알리라든지 테무 쪽에서 네이버 쪽에 대한 매출 어느 정도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기업 자체에 대한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부각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우상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애플이 실적이 굉장히 안 나왔고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데 애플 관련주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그때 여쭤보셨는데 제가 당시에 LG 이노텍 같은 기업들 지금 매수할 타이밍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내가 굉장히 좋게 분석을 하고 시장에서 좋은 내용이 나올 때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지만 시장에서 좀 부각이 덜 되고 있을 때에도 주가 자체는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량한 기업이라는 전제 하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밀려 있을 때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급 특징주 한 종목씩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임순재 교수님 화장품주로 고르셨어요. 네, 좀 특이하게 네. 화장품 주고 갖고 나왔습니다. 저도 아모레퍼시픽 오늘 네. 나왔던 보고서 보면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아니고 좀 빛이 드나라는 생각이 좀 했거든요. 조금은 이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중국 관련된 그런 이제 매출 비중이 여전히 높다라는 거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보다는 이제 중국 이외 지역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북미 지역에 대한 이제 매출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런 이제 북미 지역에서 가장 이제 크게 그 자리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코스알 X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알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미 지역에서 상당히 지금 화장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4분기에 이제 아마존에서 화장품 판매 매출 1위 브랜드가 이제 코스알 X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작년 이제 3분기에 2등, 그다음에 4분기에 1등.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성장 추세였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아마 아마존 매출 1분기에도 1위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 특히 이제 아마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채널 내에서 코스알 X의 판매가 호조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실적이 아모레 퍼시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3월 20일 이후에 기관 같은 경우 16만 주,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도 한 11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닥을 찍고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발 이슈 때문에 좀 급등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코스알엑스 인수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인수 하나 그렇죠. 잘해가지고 이렇게 그 매출의 비중을 보면 코스알엑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은데 처음에 인수할 때는 상황도 안 좋은데 이렇게 기업 인수해도 되나 싶었는데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박수호 교수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원래는 이제 레고캠 바이오를 원래 갖고 왔는데 네. 그 레고캠 바이오는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뭐 ADC 쪽으로 해서 주도주이고 오리온이 인수했기 때문에 사실은 22% 가까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제자리에 지금 찾아 올라오고 있는 거고 이거는 거의 지금 목표 주가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10만 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ADC에서 원래 이 회사가 계속해서 그 원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신약 후보 물질 같은 것들을 1, 2, 3, 4, 5탄, 6탄 계속 지금 내고 있고 지금 세계 암학회에 조금 있으면 할 텐데 여기서도 이제 뭔가 좀 보여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는 그냥 보시면 되는데 네.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 이야기할 때 그 뭐 내수주 봐라 이거 제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발언 기회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번 네. 여기 거 한번 보면 저는 두 개 갖고 왔었는데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하고 LNC 바이오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도 잭시믹스, 잭시믹스하는 곳. 잭시믹스도 어떻게 좀 수혜를 받나요? 왜냐하면 FNF의 성장 공식하고 비슷합니다. 그 FNF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으로 확 네, 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갖고 와서 중국에서 MLB랑 네. 디스커버리 가지고 중국에서 그 많은 대리상들을 깔고 나서 거기서 이제 거점 지역을 마련하는 데까지 시간이 한 2, 3년 걸렸지만 그 다음부터 거의 뭐 FNF는 지금 이제 날아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이런 전략을 계속해서 다져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올해에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그 중국 총판 계약이 끝났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품평회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SSFW 이런 식으로 해서 시즌별로 이렇게 품평회를 하면 거기서 이제 전국에 있는 대리상들이 우리가 얼마 팔게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품평회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브랜드엑스가 그 중국에서. 그래서 이쪽으로 그 잭시믹스라는 브랜드 자체를 갖고 지금 중국 내수주를 공략하기 상당히 좋고요. 중국에서 지금 룰루레몬이나 이런 브랜드보다 중국에서 안타그룹이랑 이런 엄청 큰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쉰, 뭐 한국에 들어오는 쉰 네. 이런 그룹들이 다 사실은 그 패션에서 시작한 그룹들인데
이 회사들의 카테고리 중에서 S레저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잭시믹스 같은 브랜드가 한국에서 그래도 매출액이 한 2,20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글로벌리하게 여기서 한 400억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잭시믹스가 이제 중국을 조금 더 치고 들어간다고 하면 S레저 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매출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엑스 갖고 왔고요. 두 번째로 LNC 바이오. 한때 시총 1조 했던 회사입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회사인데 이 LNC 바이오는 제가 한 3년 전, 4년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피부 재생하는 겁니다. 그 피부 재생하는 그런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피부 재생을 보통 이제 미국에서 수급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 2년 전, 3년 전부터는 중국 기업들하고 계속해서 수급도 해오고 이 인공 이런 그 피부 조직을 이제 중국에 수출도 하던 그런 거점 지역을 계속해서 파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잘 안 되다가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중국에서 이제 개방 정책이 일어나면서 이 피부 이식이나 이런 쪽 시장이 굉장히 지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부 이식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화상 입으면 거기에 우리가 약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외부 피부를 이식하는 이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이게 이거를 수급하는 것도 힘들고 이걸 또 수출하거나 보급하는 게 힘든데 LNC가 사실은 이거 국내에서 1등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중국하고 이렇게 수급을 하는 이 계약까지 다 지금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 중국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LNC 바이오 그동안 긴 구간 좀 굉장히 답답했었던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턴어라운드는 지금부터다. 그래서 LNC 바이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셨고요. 이어서 이재규 교수님. 네, 앞서서 잠깐 CS 윈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실적 네. 턴어라운드 CS 윈드 간략하게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CS 윈드가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이제 네. 풍력 타워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 타워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IRA라고 해서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작년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들로 분류가 됐었던 것이 풍력 쪽인데 당시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는 분기 기준으로 영업 매출액이 약 4천억이 좀 안 나오는 기업입니다. 네. 근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약 6천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CS 윈드 같은 경우는 잠깐 뭐 차트를 화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주식에 대한 주식을 매매하면서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모멘텀을 좀 찾아갈 때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CS 윈드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 현재 주가의 위치 자체가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점대에서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 쪽과 풍력이라든지 전기차 쪽과 태양광 쪽도 같이 엮여가지고 에너지 전력 저장 장치 그죠? ESS 쪽과 엮여가지고 모멘텀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풍력 쪽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매의 관점은 이런 겁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저점대에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시너지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 이름 말할 뻔했네요. 다 말해버렸네. 오늘 그래서 수급 특징주는 예, 저는 오늘 이제 미스터 블루 오랜만에 네, 좀 말씀을 드리고 게임주. 싶습니다. 제가 이 웹툰 쪽이죠, 웹툰.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 이제 게임 쪽에 대한 매출도 있습니다. 에어스 블랙이라고 해서 작년 하반기 때 출시가 된 게임이 있고요. 게임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웹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네이버 주총에서 네이버 웹툰이 미국 쪽에 상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와이랩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몇 개가 움직였는데 그 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미스터 블루가 가장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올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우리나라에서 편성된 드라마가 34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약 20편 정도가 이 웹툰을 기반으로 한 IP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70% 정도가 웹툰 기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웹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IP, 우리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식재산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다각화 영역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미스터 블루를 딱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웹툰 쪽에 대한 IP도 가지고 있지만 웹소설 쪽에 대한 IP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으니까 게임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상황에서 웹툰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회사,
뭐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창원 고수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텔신라를 들고 왔는데요. 호텔신라. 사실 글로벌 텍스프리를 말하기 위한 좀 전처 종목이었는데 다 연관된 거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종목이 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좀 수급적인 흐름이 있었고요. 제주 지역만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호텔신라도 수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텍스프리나 이쪽이 훨씬 더 추가적인 이런 이 사업에서의 좀 긍정적인 기조가 나타날 거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만 좀 노려보신다라는 수익 관점으로 이제 박스권 매매 정도로는 충분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향후 이제 모멘텀이 커져지면 거기 안에서 좀 상단이 키워나갈 텐데 그건 뭐 천천히 보셔도 되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좀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라는 부분 좀 잘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 특징주 한 종목씩 쭉 다 꼽아봤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임순재 고수의 아모레퍼시픽, 박수호 고수는 오늘 레고케엠바이오뿐만 아니라 브랜드 X도 함께, X코퍼레이션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한 종목 뭐였죠? LNC 바이오까지 오늘 아주 선물 박스를 쫙 풀어주셨습니다. 이재규 고수는 미스터블루, 마지막으로 하창원 고수의 호텔신라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인 수급 내용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또 강력하게 펀치라인을 뚫어내는 종목들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강현균의 펀치라인 이어집니다.